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제목은, 습관과 루틴 생성으로 나란 존재 리셋하기입니다. 그래서 습관과 루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습관과 루틴을 어떻게 돌아보는지를 그 방법과 또 오늘은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샘플 틀을 갖고 왔고, 어, 제가 여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꼭 보시면 유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일단 특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습,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의 주제를 선정하는 배경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 연말이잖아요. 이 연말에 뭐가 제일 좀 핵심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알게 모르게 좋은 습관과 루틴의 부재로 많은 분들의 삶이 때론 방치되거나 피폐해지거나 또는 파괴되고 있다. 심각하게는 파괴까지 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가만히 놔두면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 어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악의 평범성. 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죠. 악의 평범성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파고 들어와 있는가. 그러니까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평범한 아저씨 같은 그 한 분이 어, 생각을 사유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권의 하나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건의 개념에서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악의 평범성에 휩쓸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준 거거든요. 이 내면 소통 김주환 교수님 잘 아시죠? 회복 탄력성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내면 소통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란 매우 힘들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뇌과학 전문 박사님인데 정말 정직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매우 힘들다라고 정직하게 딱 인정을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를 사실 우리는 보통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어떤 변화나 나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가장 좀 거부감 내지 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습관과 루틴에 대해서 단지 그냥 습관과 루틴에 대한 지식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습관과 루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특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특강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틴과 습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루틴은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는 규칙으로서 그릿에 나온 책에 의하면 deliberate practice죠. 의식적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이런 뜻입니다. deliberate이. 의식적이고 고도의 연습과 훈련. 이게 이제 루틴의 개념이고요. 내가 어떤 목적을 삼아주는 것이고, 의지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고, 습관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몸에 착 붙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파서블 책에서 그대로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익환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선택이고 환경적인 영향으로 자동화된 마음. 이건 제가 찾아보고 다시 세부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동화된 마음과 행동 패턴인데 그냥 꾹 하고 누르면 바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우리의 행동 패턴. 이것은 다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제 뒤에 가서 보실 테지만 결국 이게 정체성과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습관의 국어사전을 펼쳐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네, 다르게 표현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 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루틴도 보시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산적인 순서와 방법.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어, 그, 의미를 더 구체화시키진 못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목적을 삼아주고 목표를 삼아준다는 게 루틴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습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의 정의란 오른쪽에 보시면 익힐 습의
익숙할 관자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 학습하다, 익숙하다, 잘 알다, 능하다, 이제 익힐 습자인데 여기 보면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뭐 중첩하다, 그리고 뭐 경홀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이제 새 모양과 이 태양이거든요. 이 글자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 그런데 해 위에 날고 있으니까 가장 높은 곳을 날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처음에는 못 날았었는데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익숙해지고 훈련을 통해서 날게 됐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새가 날죠.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거고, 익숙할 관자는, 뭐,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 꿰뚫다라는 뜻이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형성문자에, 이렇게 이렇게 마음 심자에 그것을 꿰뚫을 그 두 가지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도 결국엔 논리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중심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꿰뚫는 뭔가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체하지 않고 그냥 습관을 들이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걸 조합해서 정의를 내려보았는데 고정된 마음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행위. 실제로요, 고정된 마음이라는 뜻이 이 관자에 있습니다. 관의 상태. 그러니까 고정된 마음이 끊임없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계속 말하고 있는 반복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새가 나는 것처럼 이 습관은 자유와 성장을 이루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 스스로를 가르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스스로를 가르치고 학습하고 반복 훈련을 시켜서 능수능란한 나만의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 곧 믿음과 맞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많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내 잠재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 습관을 봐야 돼요, 사실은. 나의 습관적인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나의 사고 방식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빨간색 글씨, 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습자도 그렇고 관자도 부정적인 뜻이 있었는데 경홀히 여기다 방임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나를 경홀히 여기고 방임하면 생기는 자기 파괴적 패턴이 습관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습관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는 좋은 쪽만 많이 사실 다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긍정과 부정을 공평하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은 결국에는 유익을 얻거나 어떤 그런 해로움을 피하는 이 두 가지 동기로 움직이게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실어봤고요. 오늘 좋은 습관의 생성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계기가 있어야 돼. 자, 이게 확실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확실한 계기죠. 그쵸? 근데 이 암도 사실은 안 좋은 습관이 복합적으로 만나서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만약에 계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좋은 모델이나 기준을 만나는 계기로 자극받기도 하고, 안 좋은 일로 자극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튼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안 돼요. 어떠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존재를 만나야 되고, 예를 들어, 김익환 교수님을 만났어요. 책으로 만나든, 독서로 만나든, 영상으로 만나든, 하여튼, 중요한 계기가 있으셔야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 인식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습관이 지금 나에게 없음을 인식하고 습관의 유무에 따라 결과도 인식을 해줘야 돼요. 결국 이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래서 뭐 김익환 교수님으로 유명한 습관으로는 벌떡 습관이 있죠. 벌떡 습관.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좀 지진부진하거나 그 유학에 갔을 때 그때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육아에 함몰되지도 않고 공부를 아예 못하지도 않는 그래서 육아를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시간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그런 습관인데요.
이와 같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나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한 그 습관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줬을 때 비로소 3단계로 넘어갑니다. 아,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달성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 메타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목표를 삼을 수 있는 목표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메타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그걸 통해서 루틴을 만들어준다. 무엇을 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시켜서 이게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이따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화 시켜줘서 이것을 꼭 기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이미지화 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루틴이라는 게. 그래서 루틴을 명시화 시켜주면 이걸 계속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루하루를 체크해 가면서 루틴을 시켜주는 것이고, 확실하죠? 계기가 확실하고 내가 자기 인식이 확실하고 메타인지와 메타 목표가 확실하게 세워지면 바로 루틴화 시켜주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기록으로 적고 싶어지고요. 계속 적어도 또 적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 실행률이 40%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루틴화 삼아줄 때 이 기록을 활용하면 훨씬 더 우리의 실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다이어리에 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R1, R2, R3, 뭐 R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루틴 1, 2, 3, 4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인드 박스를 제가 마인드 박스라 그러는데 마인드 박스를 치고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졸라맨으로 이렇게 그림 그린 것 이거 다 사실 교수님 파서블 책에 나온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일단 명시화 시켜놨죠. 즐거운 생존 달리기. 결국 건강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언제 할 건지가 디테일하게 다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즐거운 생존 달리기를 정말 거의 매일 썼어요.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구상 기록이죠, 구상 기록. 원하는 기록을 어떻게 결과를 얻을 것인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왜 하는 거를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뇌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내가 이걸 하면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혈류량이 증가하고, 정화가 되고, 결국 제가 그걸 감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도가 올라가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 74회까지 100회 달리기를 도전하고 있고, 74회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아까 나타났던 그 네 가지 원리를 결국엔 제가 했던 거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디테일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파서블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장소나 이런 걸 이제 적어주라. 뭐 언제 어디서 할 건지 적어주라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루틴화까지 가는 것에 대한 디테일은 사실 저만의 지금 컨텐츠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어,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서 좀 수지를 마셨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뭐, 60일 60 벽돌책 뽀개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로 루틴은 이제 제가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마무리한다. 알파와 오메가 루틴입니다. 그래서 기록만이 살 길이다. 저기 안에 있는 책상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책상을 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네, 뭐 이렇게 목표도 세워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루틴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이따가 이걸 한번 해보실 건데요.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들어가냐. 내 쪽에, 내 쪽에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지도 그리기에 어떤 그 영역들을 가져오기도 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 주제들을 갖고 왔죠. 일, 건강, 공부, 인간관계, 성장, 대화, 시간, 생각에 대한 나의 습관을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그냥 찾아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소수가 그렇고요. 다수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좀 이렇게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G는 굿이고요. 굿 헤빗, 배드는 배드 헤빗인데, 이렇게 영역별로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놓고 보면
마치 내가 스스로 나를 필터링 하는 것처럼, 정화시켜 주는 것처럼 습관들을 꽤 많이 찾을 수 있고요. 나쁜 습관들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시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영역별 습관 점검, 건강에 대한 걸 먼저 가져왔는데요. 이 5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 오늘 사실 이걸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룸 다이어리 그 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5가지의 핵심 질문들을, 어, 적어놨고, 이제 건강만 좀 질문을 좀 짚어보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제가 올려드리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건강. 건강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한의학에 의하면, 동의보감에 의하면,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다 공통으로 나오는 정신의학과, 뭐 어떤 뇌과학, 뭐 다 동일하게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나의 습관, 뭐 잠자리 들기 전에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지, 뭐 자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점검 대상이죠. 그리고 건강엔 역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식단과 인공 식단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달아봤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나요? 다음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운동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은 자체로 그냥 운동하면 좋아요 정도가 아니고요. 운동 자체가 우리 심장에 건강한 자극을 주는 행위여서 결국 우리의 그 맥박의 건강과 맥의 어떤 그러니까 건강의 어떤 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자극을 줘서 우리 심장은 다 충격을 흡수하고 다 정보가 심장으로 몰리고 그 심장이 맥의 질을 형성하고 맥박이 만약에 낮을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의학 표현인데요. 맥박이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염증이 발생되고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간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진맥을 받고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영역별 습관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다, 다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다 전문가와의 그 진료를 통해서 다, 이건 이제 제가 한의원을 지금 불치병을 한의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뭐 신뢰하셔도 될 만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일이 있고요. 네, 일에 대한 것도 5가지 질문을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리고 뭐 공부도 있고요. 공부에 대한 뭐 나의 습관은 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 네,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제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틀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좀 박스를 쳐보고 그리고 한번 기록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는 한번 시간의 관계상 일단 강의를 끝내고 가능할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공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PDF 파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이 습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존 드라이든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딱 3일만 반복하시면 거의 습관의 궤도에 입문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다이어리를 쓸 때요. 다이어리를 쓸 때 언제 쓰십니까? 그 언제 처음 여는 행위 그 습관이 거의 나의 평상시의 스탠스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한 3일 정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너무 피곤하다 하고 잠을 선택했는데, 와, 이게 3일 동안 이렇게 선택하니까 뇌가 자꾸 그쪽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이런 방식으로 원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면 뇌는 우리의 선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이미 뇌에 저장되고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보상을 우리가 딱 주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을 계속 받고자 뇌는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습관을 형성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의 어떤 부정적 습관과의 싸움이 결국 우리가 좋은 루틴을 만들어주고 습관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름 다이어리 이 체인지 칸은 너무나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잘 못하고 계시다는 게 조금 멘토로서는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이 습관이라는 칸도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박스를 치시든 정말 저를 좀 따라해 보시든 한번 거기에 어, 이 연말에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면 내년도에 어떤 습관을 제거하고 어떤 습관을 장착할지를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시면 정말 그 어떤 해보다 성장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해고요. 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 다루지 못했지만 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투, 표정 이런 것도 우리의 습관이 다 디테일하게 있는데 이렇게 좀 세분화하니까 우리가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거는, 들이면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또 준비했는데요. 이건 이제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의 명언인데, 습관의 사슬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다. 아, 이, 이게 완전히 들어먹는 게 암이죠. 그쵸? 암은 초기에 발견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암들이 되게 적거든요. 소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습관에 대한 오늘 함께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습관은 학습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안 좋은 습관이 우리 삶에 침투해 오지만 못 느끼고 산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책의 내용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성장을 원하고 어떤 성공을 원한다면 이게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성공을 거두려면 루틴과 습관이 필요해요. 또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습관을 들이고 습관을 제거해주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뭐 그걸 다이어리든 뭐든 계속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도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성장이 없고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자극받고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어, 어, 여기까지 마치고,